자, 이제부터는 등차 수열을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야. 자, 등차 수열 많이 공부했고 쉽다고 생각하는 그 수열인데 시험에는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자, 먼저 등차라는 말이 있어. 등차라는 말은 같은 차야. 같은 차. 뭐가 같냐? 뭐가 같은 차냐? 이웃하는 항사이. 이웃하는 항 사이에 차가 같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을 정의하면 이웃하는 항 사이에 차가 같은 수열이야. 항 사이에 차가 같다 이거. 차가 같으니까 써볼게요. A2에서 A1을 빼놔. A3에서 A2를 빼놔. AN에서 AN-1을 빼놔. 모두 어떻다고? 같다고. 같으니까 일정하다 이거야. 이 일정한 값을 우리가 D라고 하고 뭐라고 그래? 공통의 차. 그래서 공차라고 얘기하는 거야. 공통의 차. 차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유도해낼 수 있냐면 일반항을 유도할 수 있어요. 자, 일반항이라고 하는 A에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AN 빼기 AN-1 넘기니까 뭐가 돼? AN-1 플러스 D가 되겠지. 자, 그런데 AN-1은 AN-2 플러스 2D라고 쓸 수 있어. AN-3은 3D라고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쭉 쓸 수가 있죠. 쭉 가면 A1 플러스 몇 D라고 쓸 수 있냐면 N-1D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 A1 플러스 N-1D 이렇게 쓰는데 얘를 잘 보면 일반항에는 항 번호를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봐. 첫 항이 있고 첫 항에 공차를 얼만큼 더했냐 그러면 n번째가 되느냐야. 첫 항에 n-1 즉 얘와 얘의 합이 얼마? n이 돼야 돼. 다 마찬가지야. n-1에 여기 1, n-2면 2, n-3이면 3이야. 그러니까 몇 번째 항은 몇 번째 항 간의 항번호 차이가 몇 개쯤 차이가 나느냐. 즉 A5라고 하는 것은 A3에다가 뭘 더해야 되겠냐 이거야. 5개니까 2개만 더하면 되죠. 2개. 세 번째 항과 5번째 항은 항번호 차이가 2개니까 공차 2개만 더해주면 돼. 그럼 내가 A3야. 근데 A12 이렇게 써놨어. 뭘 더할까? 이렇게 썼어. 12번째고 여기는 세 번째야. 뭐를 해주면 될까? 마이너스 9D를 해주면 돼. 12에서는 3까지는 거꾸로 나가야 되잖아. 거꾸로 9개니까 마이너스 9D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A1 플러스 N-1D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일반항 A에는 A1 플러스 N-1D라고도 쓸 수 있지만 얘와 얘의 합은 항상 얼마? N이야. 그런데 얘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쓴다면 AN은 AK 플러스 N-KD라고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세 번째 항이면 N-3. 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문제를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항번호의 합이 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갖고 있는 항번호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등차수열의 항번호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 이거야. 자, 그게 뭘 살펴보냐면 우리가 첫 번째 A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항번호가 됐든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단 얘기야. 그럼 여기 뭘 쓸까? n-100을 쓰면 되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AN번째 항은 m이야. AN번째 항은 n이야. AN 플러스 n번째 항은 얼마겠냐? 이렇게 물어봤어. 물론 이건 당연히 등차 수열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초항을 구하고 공차를 구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일반항을 써갖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자, AN번째 항과 AM번째 항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 AN번째 항은 AM번째 항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되겠냐 이거야. 당연히 뭐겠어? n 빼기 m이겠지. 더해서 n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m이라고 했고 얘는 n이니까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d가 얼마야? 공차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an 플러스 n번째 항은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 an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하면 돼? m개를 더하면 되지. 합이 이거면 되니까. 그러면 an번째 항이 방금 뭐였어? m이었잖아. 공차는 빼기 1이니까 빼기 m 아니야. 0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이런 식의 접근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번호에 대한 관련성을 문제에 적용을 시키면 훨씬 더 문제 풀이가 쉬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자, AN 더하기 AM 더하기 AL은 자, 요런 걸 썼어. A n 빼기 3 더하기 am 플러스 2 더하기 al 플러스 1 이게 성립한데 자, 이쪽에 항이 3개 있어요. 이쪽에 항도 몇 개? 3개. 이쪽에 4개 있어. 이쪽 4개. 항 번호들의 합을 보세요. n 더하기 m 더하기 l이지? 여기 봐봐. 요거 더해봐. n, m, l의 합이 똑같죠? 즉 좌우변에 항 번호의 합이 같으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항 번호가 같으면 항 번호의 합이 같으면 똑같아요. 뭐 예를 들면 A 3번째 항 더하기 A 10번째 항 더하기 A 12번째 항은 A 4번째 항, A 7번째 항 더하기 네모 이렇게 썼다고 해봐. 자, 얘를 다 합치면 25가 되죠? 25니까 요거 합하면 11이지. 그럼 여기가 몇 번째 항이 들어가면 돼? 14번째 항이 들어가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보면 an 더하기 am은 a 2분의 m 플러스 n 요 놈의 2배 이렇게 써요. 물론 여기서 조건이 있어. 단 n과 m의 합은 반드시 짝수여야 돼. 얘가 짝수가 아니면 2로 나눠질 수가 없잖아. 그러면 항 번호가 자연수가 안 된단 말이야. 자, 이거는 사실은 뭐하고 같은 거냐면 이게 이제 등비중항의 특성이야. 등비중항의 특성은 이제 쭉 뒤에 등비중항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 두 항의 합은 항번호가 n번이고 n번이잖아. 둘의 가운데가 뭐냐면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두 항값의 합은 두 항의 중앙값의 2배와 같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세 번째 항과 A 21번째 항의 합이야. 그러면 얘와 얘의 중앙이 뭐냐? 둘이 합한 게 24잖아. 그러니까 12번째 항이 얘와 얘의 가운데라고. 요놈의 몇 배하고 같다? 2배하고 같다. 요놈의 합은 24. 2 곱하기 12 하면 24. 이것도 항번호의 특성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뭐 A 세 번째 항과 A 11번째 항이 20이야 이런 말이 딱 주어졌어. 그럼 보자마자 이거 합하면 14니까 7번째 항은 얼마다? 10이겠구나. 바로 찾아낼 수가 있다. 등차 수열의 합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해서 AN.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얘기해요. 자, 얘는 공식이 있죠? N 곱하기 2분의 A1 플러스 AN. 첫 항과 끝 항의 합을 2로 나누고 N을 곱해줘요. 자, 여기서 이 n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항의 개수야. 더해지는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요거 처음과 끝을 더해서 2로 나눴잖아. 중앙값이라고 말할 수 있어. 중앙값.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항수 곱하기 중앙값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과 끝, 그럼 아까 항번호의 특성이 있었잖아. 1과 n을 더한 게 n 플러스 1이에요. n 플러스 1. 그러면 요 항번호의 합이 똑같으면은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여기는 n 곱하기 2분의 나 여기 A3부터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 뭐 쓰면 될까? AN-1을 쓰면 돼. 합이 뭐가 되면 되니까 번호의 합이 n 플러스 1만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항을 더하는데 항수가 몇 개냐, 그리고 처음과 끝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곱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를 정리하면 n 곱하기 2분의 요놈을 A1 플러스, 그러니까 2A1 플러스 N-1t. 자, 요렇게도 식을 써요. 이건 초항과 공차를 계산할 때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요놈들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얘를 풀어서 쓰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여기 3이 있고 A1, A2 쭉 해서 AN, 여기가 105가 있다 이렇게 해봅시다. 물론 이거는 등차 수열이야. 얘들의 합이 얼마가 되냐라고 내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얘들의 합이 뭐 예를 들면 얘들의 합이 뭐 K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거냐.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야 되니까, 합을 이용하려면 처음과 끝항을 더해서 2로 나누고, 그리고 항수를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어. 그럼 항수는 1부터 n까지니까 n개가 있고, 2개가 더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n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3 플러스 105가 되고 얘가 K다 라고 쓸 수 있어. 물론 이 K 값이 상수로 지워지면 우리는 이제 N 값을 계산해 낼 수가 있겠지.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합의 특성이 된다. 이번엔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합의 관계를 할 거야. 이걸 할 때 먼저 이 일반항과 이 합을
함수적 관점으로 한번 다시 바라보겠다. 자, 함수적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랬는데, 자, 일반항 A에는 A1 플러스 N-1D.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1차식이라고 그랬어. 정리를 하면 Dn 플러스 A1 빼기 D. 자, 변수가 n이고 여기 상수 1차식이야. 그러니까 1차식은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1차식이고 1차항 개수가 뭐가 돼요? 공차야, 공차.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A3는 2다. A7은 뭐 18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등차 수열이 있는데 뭐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려고 그래. AN을 한번 구해보자. 자, 요게 있어요. 세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아, 얘들의 차는 4개 차이 나는구나. 둘이 빼니까 16이야. 아, 공차는 얼마야? 4야. 공차가 4면 일반항 AN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공차 4가 1차식의 개수니까 4n을 먼저 써줘. 그리고 뒤에 상수가 오겠죠. 자, 어떻게 맞춰주냐. 여기 세 번째 항 있잖아. 여기다 3 넣으면 2 나올 거 아니야. 3 넣으면 2 나와야 되는 3 나오니까 1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얼마만 해주면 돼. 10만 빼주면 되는 거야. 이게 일반항이야. 초항구하고 뭐 공차구에서 쓰는 게 아니라 확인해 보세요. 7번째 항 18 나오는지. 28에 10 빼면 18 나오잖아.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일반항의 함수적 관점이야. 자, 두 번째. 합의 식을 한번 볼게요. 자, SN은 N 곱하기 2분의 2A1 플러스 N-1D. 아까 이런 식을 썼을 거야. 얘를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여기 공차가 있고, 여기 n이 있고, 여기 n이 있어요. 그러면 2분의 d의 n의 제곱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써보면, 더하기 a1 빼기 2분의 d의 n 이렇게 나올 거라고. 자, 보시면 이게 몇 차식이냐면 2차식이 돼요. 근데 여기서 봐봐. 상수항 있어, 없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2차항의 개수를 보니까 2차항 개수 2차항 개수에다가 2배를 하면 뭐가 돼? 공차가 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또 뭐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SN이 3n제곱 빼기 5n이라고 주어졌어. 상수항 없는 2차식이구나.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을 합해놨구나. 그러면 얘의 일반항은 바로 쓸 수 있네. 2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니까 공차는 6이었겠지.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S1은 A1이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빼기 2가 나와야 돼. 1 넣어서 빼기 2가 되려면 얼마만 써주면 되겠어? 8만 써주면 끝난다, 이런 얘기야. 자, 합의 식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등차 수열의 합 SN이라고 하는 것은 2차 함수인데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라고 써졌다고 해봐.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수항 없는 2차로 쓴다며. 여기 상수항이 있게끔 나와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자, 여기서 정리할 거. 첫 번째, C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 C가 0이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었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두 번째 C가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뤄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는 등차 수열 관계가 안 돼요. 두 번째부터는 쭉 다 등차 수열의 관계가 돼. 그래서 우리가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올 거야. 자, SN이 주어졌을 때 AN 구하기 하잖아.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기를 하는데, 등차 수열이 2차 함수 형태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놈 가지고 AN을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즉 예를 한번 들면 SN이 2n제곱 빼기 4n이라고 했다고 해봐. 자, 그럼 얘는 상수항 없지?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돼. AN은 SN 빼기 SN-1이 되거든? 요거를 정리한 식이 나올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식을 정리를 둘이 빼도 되지만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공차가 뭐야? 4란 말이야. 4n이야. 1 넣었을 때 빼기 2니까 요렇게 쓰면 돼요. 이건 몇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고? 첫 번째부터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구해놓고 A1하고 S1하고 비교 안 해도 돼.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SN이 2n제곱 빼기 4n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어. 상수항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AN을 계산할 때 SN 빼기 SN-1로 계산하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몇 번째부터? 두 번째부터라고 써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항값을 써줘야 되는데 첫 번째 항값을 요놈 갖고 쓰는 게 아니라 얘 가지고 쓰는 거야. 첫 번째 항값을 S1으로 써줘야 된다 이거야. 이걸 따로 병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손쉽게 이해하려면은 상수항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물론 이게 아닌 경우에 SN이 주어졌을 때는 꼭 조사를 해야 돼요. SN 빼기 SN-1, 즉 일반적인 경우에서 SN 빼기 SN-1 이렇게 해서 일반항 AN을 구하면 N은 2부터라고 반드시 써줘야 되고, A1과 S1을 비교해 봐야 돼. 이건 반드시 비교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 얘는 등차 수열인 경우에는 그런 걸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이 이렇게 2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이 2차식을 함수적 관점으로도 그래프 2차 함수를 그려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 형태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등차 중앙의항 세수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를 등차 중앙이라고 합니다. 자, 세수 AB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면,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중항, 가운데 있는 항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들의 특징은 뭐냐면 B는 2분의 A 플러스 C의 관계가 되죠.
A와 C의 평균값이 되는 거야. 자, 등차 중앙의 관계가 왜 이렇게 되냐면 얘에서 얘를 뺀 거와 얘에서 얘를 뺀 게 같잖아. 그러니까 C에서 B를 뺀 거나 B에서 A를 뺀 게 어때? 같죠? 왜? 공차잖아. 그러니까 얘를 정리를 하면 2B는 A 플러스 C가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등차 중앙이 나오게 된 이제 이유가 되겠죠. 자, 등차 중앙은 이제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얘를 좀 확장시켜서 좀 보면 자, A1, A2, A3, A4, A5, 6, 7, 8, 9 뭐 이렇게 쭉 있다고 쳐보자. 등차 수열이 얘네 세 개를 보면 당연히 등차 중앙의 관계를 갖겠지. 그런데 등차 수열은 항들 사이에 이 떨어져 있는 번호의 관련성이 있어. 자, 요 놈에서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까지는 항번호가 4개 떨어져 있지. 공차를 4개 빼주면 얘가 돼. 얘는 공차를 4개 더해주면 얘가 된다고. 4개 빼주고 4개 더해줬잖니. 얘와 얘의 합의 절반이 뭐냐면 얘야. 그러니까 얘와 얘의 합은 요 놈, 가운데 있는 놈의 2배가 돼. 마찬가지로 요거 얘는 3D, 여기는 플러스 3D. 그렇겠지. 자, 요거 보면 빼기 2D 플러스 2D. 물론 이거는 빼기 D 플러스 B야. 자, 그러면 써보면 A1 플러스 A9은 A2 플러스 A8, 3, 7, 4, 6. 자, 요놈들을 전부 다 보시면 얘네들은 2배의 A5하고 같아. 자, 항번호 1 더하기 9, 10이지. 2 더하기 80, 3 더하기 70, 4 더하기 6 마찬가지 10이야. 가운데 5번째 항의 몇 배? 2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능이나 이런 문제들에서 뭐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 뭐 3번째 항이 만약에 12였어. 그런데 5번째 항하고 11번째 항을 했더니 뭐 마이너스 6이었다고 해보자. 야, 10번째 항 값은 얼마겠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봐. 일반항을 이용해서 공차와 초항을 구하려고 덤비지 말고 형태를 잘 봐요. 얘 봐. 5 더하기 11이야. 16이네. 그럼 절반이 뭐야? 8번째 항에 얘가 뭐가 돼? 빼기 3이지. 왜? 요놈 둘의 합은 가운데 것의 2배와 같으니까 얘가 빼기 3이 된다는 얘기. 그럼 얘하고 얘를 딱 보니까 5개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얘와 얘를 뺀 게 5D잖아. 5D가 얼마야? 빼기 15 나오자. 그럼 공차가 얼마가 돼? 빼기 3 나오겠네. 그럼 당연히 10번째 항은 요놈 갖고 해도 되고 요놈 갖고 해도 돼. 근데 요놈이 더 가깝잖아. 빼기 3에다가 공차 2개만 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얼마가 되겠냐 이거야.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손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n개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수열도 등차 수열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이 AN이라는 등차 수열이 있어요. 공차가 얘가 D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n개 항으로 이루어졌다. 합으로. 이 얘기는 연속해서 A1, A2, AN까지를 합했어요. 이걸 하나의 항으로 보는 거야. 자, 얘를 B1,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당연히 여기는 A2N 번째가 되겠지. 얘를 B2, 여기는 2N 플러스 1 더하기 A2N 플러스 2 쭉 해서 A3N B3.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몇 개씩? 연속해서 n개씩 항들을 내가 이렇게 더해가지고 만든 이러한 B1, B2, B3 이러한 수열이 있어요. 얘들이 뭐가 되냐면 얘들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 말이야. 어떤 등차 수열을 이루냐 그러면 얘는 공차가 n제곱 d가 돼요. 자, 여기 d는 원래 수열의 공차, 그리고 여기 n제곱에서 n은 더해진 항의 개수가 돼. 자,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가 첫 번째잖아. 그럼 n 플러스 1이 되려면 공차를 몇 개 더해야 돼? n개를 더해야 되겠지.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n 더하기 nd를 몇 번 더해야 되겠어? n번을 더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n제곱 d가 공차가 되는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보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a10까지는 100이야. a11 플러스 12 플러스 20 뭐 200이야. 300이야. a1 플러스 a2 플러스 a 40번째까지 합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봤어. 물론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내가 얘들을 초항과 공차를 구해도 되는데, 자, 첫 번째부터 40번째 항까지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A1부터 10까지 10개 하고 A11부터 20까지 10개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합이 100이고 여기에 합이 300이야. 그러면 요 10개와 요 10개도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더한 거야? 200만큼 더했죠. 공차가 200이라는 거지. 그러면 21부터 30까지가 있을 거고 31부터 40까지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들도 공차가 200인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다 200을 더하면 500, 200을 더하면 700이 되겠죠. 그래서 얘들을 전부 다 더하게 되면 1600이라는 값을 쉽게 계산해 낼 수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n개 합으로 이루어진 수열도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AN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면 A2N, 2N 빼기 1, 3N, 3N 자, 요런 것들이 있어. 요것들도 모두 뭐가 돼? 모두 등차 수열이야. 자, 얘는 무슨 항들이니? 짝수 항들이죠. 나열해보면 A2, A4, A6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얘는 공차가 얼마? 2D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얘는 A1, A3, A5 얘도 당연히 공차가 2D겠죠. 자, 얘 볼까요? 3N이네, 3N. 그럼 얘는 A3, 6, 9 공차 얼마? 공차 3D야, 3D. 그러면 3N 플러스 1은 뭘까? 얘는
자, 1 집어넣으면 4가 되죠. 7 나오겠지? 10 나오겠죠? 얘도 뭐가 돼? 공차가 3D. 얘도 마찬가지로 공차가 3D야. 그러니까 A에 Pn 플러스 Q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런 항을 내가 물어봐. 물론 여기서 이 Q라는 것이 P보다 작아. 단 P는 Q보다 이렇게 크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 된다. 그리고 공차가 얼마가 되냐면 PD가 공차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